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네임밸류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 두 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 수비 평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해외 해설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고, 최전방엔 역시 케인이 출전했습니다. 그나브리, 무시알라, 사네, 고레츠카, 키미, 그리고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라이머, 울리 키퍼까지 이렇게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헤이른 선수를 앞세우고 래시포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펠리스트리, 에릭센, 카세미루, 레길론, 마르티네스, 린델로프, 달로, 그리고 오나나 키퍼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제골은 일단 뮌헨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사네의 발끝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네가 일단 중간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했고, 케인은 사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적절한 리턴 패스를 줬습니다. 사네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공을 그대로 차가지고 슈팅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나나 키퍼가 이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바이에른 뮌헨의 첫 골이 터지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해외 해설진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아무래도 이 오나나의 바디랭귀지였습니다. 엎어져가지고 정말 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오나나의 모습인데, 이 상황에 맨유 선수들이 이제 막 독려를 해줍니다. 야, 일어나라고, 아직 한 골밖에 안 먹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려를 해주는데,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울만 했죠. 왜냐면 이 사네의 슈팅이 굉장히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상황인데, 그게 본인을 맞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오나나 키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해설진은 맨유가 그렇게 쉽게 첫 골을 뽑게 해줘가지고 좀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사네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공간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오나나가 그냥 그 공이 그냥 마치 자신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귀신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자책할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오나나 키퍼의 기분 안 좋은 상황이 좀 지속됩니다. 일단 무시알라가 측면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그나브리한테 공을 줬고, 이 공간 보이시죠? 그대로 꽂아 넣는 그나브리의 판단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맨유는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오나나가 이 상황에서 더더욱 화를 내죠. 이렇게 자신의 땀을 닦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골대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골대를 걷어차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를 아주 온몸으로 표출하는 오나나인데, 굉장히 빅경기, 뮌헨과의 경기에서 지금 오나나가 벌써 2개의 실점을 했기 때문에 속상할 만하죠. 그런데 이 경기의 전체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오나나는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여튼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컨트롤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프타임 분석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 완전한 통제를 가져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감이 완전히 빨려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후반전이 시작할 때 맨유가 조금 더 이제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직접적으로 또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후반 이제 뭐 경기 47분 상황이죠. 경기 47분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막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AC 밀란을 막았던 그때 어떤 장면과 되게 비슷하게 김민재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아주 막아버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만 김민재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하나 터졌는데, 48분 호일룬의 슈팅이 김민재의 이 발 뒤꿈치를 맞고 약간 굴절이 되면서 이제 골망을 흔들게 된 건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BB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스무스 호일룬드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을 뽑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t takes a deflection, 약간 튕겨서 나왔다. 누구에게 튕겨서 나오냐면 바이에른 플레이어, 근데 이게 바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때문에 일단 키퍼가 약간 역방향이 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김민재는 막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이렇게 슈팅 각도를 좀 막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 이 발끝에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튕겨 나온 건데, 이게 아쉽게도 골이 되었고, 이게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이유는 뮌헨도 바로 다음 장면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시알라의 슈팅이 이제 맨유의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아쉽게 맨유의 골대를 비껴나가죠. 만약에 이게 골대 안으로 흐르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오나나도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좀 온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좀 실점을 했고, 다만 이 아쉬움이 오래가지 않았던 게 50분이죠. 에릭센이 핸드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핸드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인의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되었고,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올지는 뭐 직감적으로 아시죠. 케인의 페널티킥 골이 터졌습니다. 케인은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 선발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BBC가 케인이 페널티킥을 찰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웃겼는데, 과거에 노리치의 임대생이었던 해리 케인이 이제 차려고 한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그 해리케인이 바이백 조항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상 미넨에 임대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스터 시티의 과거 임대생이었던 해리케인이 골을 넣었다, 실수 없이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BC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해리케인이 임대생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레비 회장도 그렇고 BBC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렇겠죠. 영국의 대표적인 스트라이커가 지금 미넨으로 가 있으니까 언제 곧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의 토트넘 분위기에서는 일단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튼 케인이 골을 기록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맨유에게 완전히 이 게임을 날려버린 상황이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이에른 수비수들에게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7분이죠. 맨유가 골을 넣습니다. 래시포드가 일단 중간에서 들어오고 있는 카세미로의 모습을 보면서 공을 넘겨줬는데, 이게 어떻게 우당탕 쿵탕 이 바이에른 수비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을 밟고 들어넣어 버린 카세미로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발악하는 느낌으로 이 공을 차가지고 이제 골대 쪽으로 넣어 보는데, 근데 이게 골망을 흔드는데, 이 각도가 절묘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댄싱 하듯이 이제 카세미로가 누워서 공을 찼는데, 근데 이게 골망을 흔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펠레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BBC는 어쨌건 영국 방송이다 보니까 맨유를 좀 응원하는 느낌도 있고, 케인을 응원하는 느낌도 있긴 한데, 이거 다시 게임이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게임 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미넨의 마티아스 텔이 한 골을 꽂아 넣으면서 맨유의 분위기를 한 번 더 죽여버립니다. 마티아스 텔이 뛰어들어가는 상황에서 볼 배국을 완벽하게 한 이 바이에른 뮌헨이고, 그리고 마티아스 텔의 이 마무리도 확실히 자신감 있고 굉장히 좋았죠. 가까운 거리에서 이 키퍼의 머리를 향해 날리는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 키퍼가 반응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상 뮌헨의 승리로 끝나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점쳐지는 이 마지막 순간,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또 터진 골이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맨유의 마지막 기회에서 카세미르의 머리에 맞은 공이 그대로 이제 흐르게 됐기 때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표정으로 캡처가 됐지만, 김민재 선수는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또 아니었죠. 여튼 맨유는 끝까지 이 경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라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상대를 했지만, 경기 결과는 4대3으로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뮌헨의 승리로 끝났는데, 김민재 선수는 물론 좀 오늘 경기 3개의 실점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발꿈치를 맞고 들어가기도 했고, 뭐 다른 골들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수비진 중에서는 6.8점으로 최고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비진 중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었고, 해리 케인은 8.4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뭐 뮌헨이 레버쿠젠과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도 김민재가 수비수 중에서 최고 평점을 거뒀죠. 그래서 일단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수인 것은 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맨유는 진짜 이번 시즌 스타트가 정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진 이후에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아스널, 브라이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그리고 바이에른을 상대로 4대3으로 또 패배하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3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3연패인 상황인데, 근데 이 상대를 보면 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토트넘이었고, 어쨌건 아스날이었고, 어쨌건 브라이튼이었고, 그리고 어쨌건 바이에른이었기 때문에 맨유는 상대가 상대였던 만큼 질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 경기를 다 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맨유한테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A조 이제 4위로 떨어지면서 결국엔 최하위가 되었고,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조 최상위로 올라서면서 일단 좋은 스타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경기 결과가 있다면 바로 아스날이 아인토벤을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했다는 것인데, 트로사드, 헤수스, 웨데가르드가 전부 다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가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데, 아스날이 좀 좋은 분위기로 좀 토트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일단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진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